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또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예상은 일본의 이 도발이 더 확대될 것이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정부 간에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강경화 외무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주장한 얘기는 이제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위해서라도 지금 일본의 태도는 옳지 않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미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논조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미국이 보도를 보면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의 논조 중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자제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은 일본 편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그 근거들은 몇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조중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죠. 문재인 정부가 대일 강경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과거사에 얽매여서 강경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미국이.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일본을 버리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미국과 일본의 비밀 협약이 있었죠. 가스라테프트 비밀 협약을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으라. 이런 미락을 채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 지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서요. 그리고 독립 이후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독도 지역을 조선의 영토라고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남겨놨죠.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이 미국이었고 일본이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의 역사적 그리고 외교적 배경이 미국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확인했듯이 미국 정부의 명칭, 동해에 대한 명칭을 일본해로 재팬시로 표기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거 수정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미국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명칭이다. 공식적 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 중심의 대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군사적으로도 어제 오늘 그 유엔사와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엔사 문제는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시리즈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유엔사가 한국에 사령부가 있어요. 지금 이제 평택에 가 있는데 이 유엔사 존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유엔사의 후방기지 7기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직결시키고 유엔사가 전쟁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미군 주일 미군 플러스 자위대까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유엔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반도와 그 주변의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결탁되어 있고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해 요구와 맞아떨어지죠. 일본은 한반도를 다시 진출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군국주의를 아주 대대적으로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베 정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 또 아베 정권 들어와서 역대 대대로 1%가 넘지 않았던 군사력을 1% 넘겨서 군비를 지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무력 증강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화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다 이런 겁니다.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고 한 땅덩어리 자체가 미국에게는 불침해 항공모함이다 이런 겁니다. 대중, 대북, 대러 공격을 위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지리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처럼 만약에 그런 위기 상태가 발생해서 다시 군사력을 후퇴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면 미국의 군사력은 일본까지 후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륙을 둘러싸는 전진기지가 필요하고 그 전진기지로서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군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과 결탁하는 관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전자산업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이 굉장히 미국에 중요한 겁니다. 돈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인 지위를 높여주는 걸 대가로 해서 트럼프가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미국산 무기를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것 그리고 대일 무역 욕조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교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양보를 이끌어냈죠. 아베한테서. 일본은 어쨌든 그 군사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결탁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미국은 절대 한국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 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한일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된다. 한밀 공조를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밀 공조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빨리 풀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 문제든 이 과거사를 빨리 덮으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주장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2월 달에 의원 외교단이 미국을 갔을 때 나경원이 듣고 왔다는 얘기 또 그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한일 관계를 빨리 풀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식 입장이고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대일본 강경 입장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이것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그 선에서 물러서지는 않고 있죠.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가 잘못돼 있고 10억 엔을 반환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일본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 정부는 그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국 정부가 후퇴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일본의 경제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감상적 민족주의, 대일 강경 노선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문재인 정부를 압력을 넣을까라는 겁니다. 아직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게 다음 주 지나오면서 점점 그 압력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강도를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절대 착각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뭐랄까요, 보수 세력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부적 같은 이 상징물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얼마나 많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수탈을 합니까? 한미동맹을 믿지 말아야 된다. 한미동맹은 허상이다. 미국은 일본 편이다.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운명 문제보다는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이고요. 한국과의 관계는 군사동맹이라기보다는 한미동맹으로 표현되지만 군사동맹이라기보다는 종속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대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절대 한국 우선이 아니고 일본 우선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외교적 언사를 많이 할 텐데 절대 쏘아서는 안 되고요. 미국은 이 사태에서 철저히 일본 편에서 한국 정부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대일 자주의식, 민족 감정 이것이 그대로 모든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확립을 해야 우리의 주권, 민족적인 주권,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것을 지켜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은 일본 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주로 유엔사를 좀 몇 차례 다뤄야 되겠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